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10월 7일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추석이라고 영상을 하루 업데이트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그죠? 10월은 신납니다. 추석 연휴로 신나게 한 6일 이상 놀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또 월요일 날이 또 10월 9일, 세종대왕 덕택에 또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쉬는 날이 많아서 좋긴 합니다만은, 10월 달에 주가가 영 신통치 못하죠.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살펴가도록 합니다. 자, 이게 9월 23일 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면서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 현재, 9월 22일 현재의 주가입니다. 그렇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이게 9월 22일 거다 이거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우리는 사실은, 주가가 전환선이 돌아서고, 그죠? 전환선이 기준선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주가가 이게 구름에 한번 부딪혔습니다만 다시 반등해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후행 스팬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은 끝났다. 이제는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우리가 기대했었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기대는 무산되고 주가가 구름의 저항을 두 차례나 뚫지 못하고, 그죠? 후행 스팬도 이 그 캔들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밀려버리면서 이날과 이날, 그죠? 9월 20일 현재 어떤 상태냐? 주가가 오히려 기준선을 이탈해 버렸고, 그죠? 그리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9월 22일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날 9월 23일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틀렸다. 내가 옳다. 내가 올라갈 거야. 시장이 틀렸어. 바보 같은 놈들. 바보 같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는 좋은 주식이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리가 있나. 바보 같은 놈들 시장이 틀린 거야. 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틀렸고. 그죠? 시장이 옳다. 시장 옳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추세가 다시 아래쪽으로 밀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시장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이야기는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이 상황에서 9월 22일 날의 상황에서 시장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그죠?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나중에 시장이 지장대로 움직였을 때는 우리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데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옳은지 틀린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그냥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면서 차트상으로 봐서 모든 정황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가 9월 23일 날의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니까 시장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은 기분은 좋겠지만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죠? 기준선 무너뜨리고, 전환선 무너뜨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결국은 다시 주가가 당분간은 밀릴 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린 바였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는 올랐으면 좋겠는데, 떨어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 이날이라도, 그죠? 우리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틀렸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주식 물량을 상당히 정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나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니, 여기서 이미 손해봤는데 어떻게 파란 말이냐. 팔지 말고 버텨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지 모릅니다만은, 그때도 팔고, 오히려 여기서 팔고, 그죠? 여기서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샀다 하면, 더 들을지 모릅니다만, 여하간 간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면 오히려 그래도 가만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이만큼의 손실이라도 났을 텐데, 그래도 이만큼의 손실을 벌충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어떻게 하느냐?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봐서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옛날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 뭐 앞으로 또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소위 말해서 경험으로, 그죠? 경험으로 쌓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과거는 그렇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다른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가장 큰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달러 매도, 그렇죠, 뭡니까, 주식 매도가 결국은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라가기는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363원 4일날, 그죠? 을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갭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제가 종종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잘하면은 이게 뭡니까? 소위 아일랜드 리버설, 섬골 반전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아일랜드 리버설이 되면서 여기가 고점으로 남기고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약간 보인다는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RSI도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과거의 경우에 여기도 이렇게 갭이 나타나면서 빠지면서 좀 떨어져서 주가 환율이,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SI가 매도 신호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현재로 봐서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좀 더 하락할 공산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아직까지 기준선도 안 넘어갔고요. 그죠? 전환선도 안 넘어갔고요. 그리고 구름도 안 넘어갔으니까 얘가 일단은 당장은 이런 지지선을 넘어서야 됩니다만은 여하간 현재로 봐서는 RSI가 매도 신호로 나타났으니까 과거 예를 보더라도 그래도 하다못해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겠냐. 따라서 조금은 더 떨어져서 근데 뭐 구름 상단 정도라도 오면은 막 일단은 기대할 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동안에 워낙 급등에 따르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급등에 따르는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간 주춤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이렇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간밤의 경우에,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간밤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실업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죠? 난판 페어롤,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수가 시장의 예상이 17만 정도였는데 그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초장에 우리나라 그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고요. 왕창 떨어졌고요. 아이고, 금리 또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시장은 공포에 들었습니다만 이후에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좋게 나온 것,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이미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였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성장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동안에 워낙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던 것이 소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면서 오히려 밀리고 말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밀리고 있고요. 보다시피 RSI 상으로 봐서 여기서 여전히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도 간밤에 하락했고요. 따라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와 관계없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미 갭도 만들어지고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차트상으로 봐서 반등을 시사하는 지표, 징표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첫날에 음설이 나타났고요. 그죠? 음봉이 나타났고요. 세 개 있으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도지가 나타났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음봉이 나타날 때만 하더라도 매수 세력에 비해서 매도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게 음봉입니다만, 그죠?
그다음 양봉은 뭡니까? 거꾸로 매수 세력이 의샤 장중에 힘을 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올라선 게 양봉입니다. 도지는 뭡니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균형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도 세력이 압도적이었다가 그죠? 지금은 두 개가 균형이었다면 다시 한번 매수 세력이 매수세가 이만하면 주가 이 정도 같으면은 2,400 정도 같으면은 싼 거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으쌰 힘을 낼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주춤거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다시 그렇게 늘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시장에는 반등으로 작용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울러서 일목기둥표상으로 보더라도 그죠? 이렇게 구름과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구름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 구름과의 이격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도 이 구름과의 간격,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구름과의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바닥이냐? 지금부터 여기가 끝이고 이제는 다시는 안 오고 올라갈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준선을 넘겨야 되고요. 기준선 넘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결국은 이 얇은 구름을 넘어서야 이제 끝났구나. 여기가 바닥 같은데 사고 싶었던데 라고 뒤늦게 여기서 후회하면서 매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 올라가 같으면은 여기서 사면 되지. 그죠? 여기서 사면 되지. 왜 여기서 저희 말해서 기준선 위에서 기준선 위에서 사라 그러고 왜 구름 위에서 사라 그러느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일지는 아직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그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도 좀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간에 이격도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이격을 좁히는 모습이니까 하다못해 기준선 근처라도 현재 기준선은 얼마 있습니까? 기준선이 2,500 정도 있죠. 그죠? 그래서 2,500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은 가능하다. RSI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매수 신호는 아니에요. 그죠? RSI는 30선을 넘었어야 매수 신호인데 현재 RSI가 24밖에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아직까지 RSI 상으로 봐서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은 오는 날이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주가가 살짝 반등하면서 RSI도 30선 위로 올라간다면 주가의 반등과 마찬가지로 RSI도 매수 신호로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라고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일단은 가지고 있는데 팔까요? 이미 팔기는 늦었고요. 팔기는 늦었고 하다못해 구름과의 이격을 좁히려는 모습이 나타날 테니까 반등한 다음에 기준선을 넘기면 계속 가는 거고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 일부 처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매도하기는 너무나 늦었죠. 진작에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사실은 매도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했다면 여기서 하기에는 소위 말해서 영어로 쓴다면 너무 늦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보자 하는 정도이고요. 하지만 반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다려보자 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언제 삽니까? 지금이 아니고 추세가 확인될 때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안심하고 매수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한 전략이라는 것을 저는 제 성향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닥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그죠? 로우 리스크는 낮고 대신에 수익도 미디엄 리턴 그죠? 뭡니까? 리스크는 낮으면서 수익도
높은 리스크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그죠? 미디엄 리턴 정도로 기대한다면 추세에 순응한 전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죠. 자, 반등할까요? 그렇겠죠. 영어 속담, 영어 이야기 계속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속담이라고 합니다. 영어 수거 중에 하나가 크로스 유어 핑거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그래를 워낙 못 그리는데, 손가락이 5개죠, 그죠? 근데 손가락을 갖다가 뭡니까? 엄지하고, 이게 엄지죠. 엄지하고 검지하고로 이게 둘째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꼬우는 거, 예? 꼬우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크로스 오버 핑거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행운을 빈다라는 이야기예요. 행운을 빈다. 영어 속담에 행운을 빈다. 크로스 오버 핑거를 행운을 빌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행운을 빌고 주가가 반등하기를 누구나가 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화요일 날부터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